스타벅스 오늘의 책 첫 번째는 강동원 아시아 르네상스를 말한다입니다. 조선대 치과전문대학원 강동원 교수가 대학과 지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 책을 펴냈는데요. 저자는 대학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화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이제 지역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로 시선의 확장이 절실하다고 역설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3분의 1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학 위기의 시대인데요. 과연 이 위기는 어디에서 오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새 책 강동원 아시아 르네상스를 말한다. 이 책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이 그리고 세계가 대학과 어떻게 어우러져 가야 될지를 고민해 오신 강동원 교수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예, 아시아 르네상스를 말한다. 예, 이 책 참 잘 읽었습니다. 추천자 중에는 고은 시인도 계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원고를 완성하고, 예, 그 고은 선생님이 군산 태생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만인보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가해가지고 고은 선생님께 원고를 직접 드리고 이번에 추천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 고은 선생님 딱 한 말씀이 강동원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이 책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치과대학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돼가지고 예. 치과대학 교수 겸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저희 프로그램에 의사분들은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동안에. 네. 근데 아마 강동원 교수님께서 치과 의사로는 처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에는 이제 전문화 시대니까 예. 뭐 의사들 중에서도 뭐 다양한 분야의 의사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치과 전문 그리고 특히 이제 구강 아간면, 턱관절 이런 부위를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책을 쓸 때 이제 치과를 좀 종합 건축처럼 생각하고 책을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우리 대학 현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그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특히 이제 이 책의 부제가 대학이 이끌어가는 어떤 아시아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프로젝트다. 네네. 이제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 고민이 치과대학 교수께서 그런 고민을 하신다. 그게 약간 조금 의외긴 했거든요. 예, 어떤 계기로 또 언제부터 그런 고민을 해오신 건가요? 예. 대부분 이제 그 치과대학 교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치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수 생각하기 쉬운데 예. 사실은 이제 치과대학 교수로서 다양한 분야의 환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환자들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그런 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인간적인 대화 예. 이런 걸 처음에 먼저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치과 질환을 상담하고 또 그러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예. 역시 이제 치료 이전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런 출발 속에서 제가 이제 치과를 좀 광범위하게 좀 요즘 뭐 T자형 인재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치과를 전공하면서도 넓게 다양한 분야에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경력 중에는 이제 또 병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그럼 경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셨던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경영에 대한 기초를 알게 됐고, 예. 두 번째는 제가 그 IMF 시대 때 병원 경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려울 때 하셨네요.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대학이 새로운 그 병원 모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효진료라는 말을 처음 썼고, 효진료. 네네. 요즘 어디 가보면 참 많은데요. 네, 그 당시 이제 96년, 7년도 이야기니까. 예. 완전 선구자시네요. 네, 제가 원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때 이제 효진료라는 말을 썼고, 그 효 마케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라는 것은 사실 가족주의적 의미의 효인데 이것을 사회적 의미의 가치로 한번 승화시켜보자. 그리고 이제 병원 경영에 있어서 효를 친절 이상의 개념, 즉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자기 부모님처럼, 자기 가족처럼 우리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친절 이상의 가치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경영을 할 때 우리 그 구성원들에게 부모님처럼 대하는 효진료 경영 기법을 제가 처음 썼었죠. 그 뒤에 이제 또 활동하신 거 보면 실버 치과인가요? 네, 실버 치과. 그래서 사실은 저희 치과가 그 약품을 많이 쓰지 않고 기구라든가 기계, 소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를 보면 굉장히 그 공학적인 요소가 기반돼 있고 특히 이제 요즘 그 디지털 시대에 그 디지털 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의료 서비스 교육을 하면서도 의료 서비스 이전에 그 학생들이 공학적인 요소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게 돼서 제가 이제 광주시와 더불어서 치과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치과 의료 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도 정부, 지자체 그리고 대학 이런 어떤 그 협력 프로젝트로서 진행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학연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치과 의료를 좀 공학적으로 한번 그 추진하고 싶은 그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광주시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더불어서 치과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그러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치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2006년부터 실시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식경제부터 그 지역혁신센터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받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치과 산업을 육성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희가 그 의대나 치의대를 생각하면 일반적인 그냥 의사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동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이면서도 여러 산업의 어떤 흐름을 잘 아시는 어떤 경영자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분이 치과사야 경영자야 이런 말 자주 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2000년도 초에 제가 치과 병원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경영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국가의 그 보건 산업 정책에 대해 좀 공부하고 싶어서 2000년도에 제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교수 신분으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쉽지 않으실 텐데 직접 강의를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게 되니까 거기 보건대학원 교수님들이 왜 지금 박사님 다 받고 그리고 지금 치과대학 교수도 하시고 또 병원장도 했는데 따로 뭐 이렇게 공부할 것이냐고 해서 제가 좀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은 좀 미시적인 분야니까 좀 거시적인 분야의 이제 국가보건정책과 이제 경영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니까 그분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졸업하셨습니까? 네, 졸업하셨습니다. 졸업하셨군요. 아시아 르네상스란 말이 참 눈에 띄거든요. 정말로 예전에는 정말 아시아가 세계를 이끌어갔는데 르네상스란 건 이제 예전에 게 다시 또 꼽히는 거니까 아시아 르네상스가 참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동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아시아 르네상스 특히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겁니까? 이제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15, 16세에 꼽혔던 그런 시대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온다. 이런 하드에 굉장히 좀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은 그 아시아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이미 정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는데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이제 요즘에 하두가 생명이라는 하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문화라고 하는 하두가 있는데 이 생명과 문화라고 하는 하두를 가지고 아시아 각 국가 또한 아시아인들과 더불어 어떤 공동체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대학 교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2000년도부터 아시아 의료 선진화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교육이라든가 봉사를 통해서 아시아 의료인들과 서로 교류하고
또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그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동질성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우리는 아시아다 말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시아의 생명도 우리와 똑같이 평등하고 모든 인류의 생명도 그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아시아 의료 선진화 작업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명 문화 공동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르네상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아시아 르네상스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에서 대학이 맡을 수 있는 역할들을 어떻게 보셨던 겁니까? 역시 이제 아시아 각국의 이제 청소년들과 통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시아 각국을 다니면서 아시아 한류를 정말 피부로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리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넓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든가 베트남, 미얀마 지역을 다니면서 아시아 한류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의사들에게 그 치과 교육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아시아 한류 플러스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아시아 한류를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포니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그 일본 문화가 유럽 전역에 이렇게 그 펼쳐져 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이 일본을 배우기 위해 한번 몰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대의 한 흐름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시아 한류가 지금 이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지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좀 염려가 있어가지고 아시아 한류를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대학의 교육 콘텐츠를 좀 결합하면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한 아시아와 연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학문의 또 어떤 활성화도 더 될 것 같고 대학사회 전체에 활력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대학들이 앞으로 3분의 1 이상 사라진다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퇴출 대학들을 선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대학의 위기인데 그런 그 위기를 어떤 그런 생명이라든가 문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비전이신데 G10 생명문화 포럼입니까? 네. 그걸 정확히 하면은 이제 G10 생명과학 문화 포럼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의 그 하나의 학습 공간을 과거는 이제 교실이라든가 실험실 중심으로 학습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산업체 연계하는 산학연 학습 공간 확장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공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아시아까지 확장하는 우리 학습의 공간을 교육과 연구의 공간을 아시아 각국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의 캠퍼스가 단순히 그 지역의 캠퍼스가 아니고 어떤 아시아로 한 큰 개념으로 확산시킬 때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취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저는 이 문제 해결책을 한국 내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아시아와 함께 어울리면서 아시아 속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고 그 속에서 어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될 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아시아 르네상스의 비전이라면은 우리 지금 앞으로 커가는 20대 대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속에 갇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 세계 특히 이제 우리를 좋아하는 아시아 각국 속에 간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대학사회가 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의료산업 클러스터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의료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즘은 21세기 이후에는 의료가 그 생명의 질을 향상시키는 또 웰빙 개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또 웰리스라는 개념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화라는 것도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맞습니다. 것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각국의 그 수명을 보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사실은 뭐 50세 미만, 뭐 60세 미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각국의 아시아 각국의 이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어떤 지식과 경제를 통해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의 그 나눔과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이제는 우리하고 굉장히 많은 동질성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뤄낼 수 있는 꿈들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학 내부에 관련해서도 대학 안에서의 어떤 관계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지연학연 이런 게 아니고 학술을 통해서 그렇게 학문을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떤 이제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그런 비전도 말씀하셨고 또 대학을 문화 갤러리로 만들자 이런 비전도 이 책을 보면서 참 그 새로운 어떤 또 인문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치과 의사 같지 않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문화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으신 그 까닭 중에 하나가 제가 얼핏 들으니까 부인께서도 음악을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시립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을 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에 계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부 그 바이올린, 비올린, 첼로를 다 했는데 저만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무식입니다. 그러시면 무식인데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치과를 전공했지만 치과를 인문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게 어찌인가 몰라도 인문학이라고 적지 않고 우리 입자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이라고 적은 적이 있었어요. 인문학.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인문학을 했을까? 물론 어찌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의미를 주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문학을 보면 실제로 그 언어의 예술이라든가 또 사랑의 미술이라든가 그게 전부 그 이 입술과 입에서 나옵니다. 치아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치아와 이 입술이 이 공존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인데 예전에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주가 탄생됐을 때 입이 쩍 벌린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카오스적인 상태, 그런 가스 상태를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치과라는 말 속에 굉장히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랑의 언어란 말 했고 미소란 말 썼는데 또 요즘에 우리 그 건강학에 오보이란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삼국유사에 보면 그 노래왕과 탈의왕 시대에 그 다치자가 유독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치아가 많은 사람이 덕이 있다.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가 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역시 모든 학문은 이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문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 이제 그 통섭이라든가 소통, 융복합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술적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는 그런 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일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지금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조선대학교 중심에서 지금 거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대학 속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원래 이제 조선대는 이제 호남의 현재 명문 사립이고요. 또 이제 그 밀립대학이었다가 그게 거의 뭐 사유화되다시피 했다가 다시 이제 시민들의 대학으로 돌아온 역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이제 어느 대학보다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내부의 소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더라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학에 지금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한국 대학의 문제점은 시대적 흐름을 지금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대학이 시대적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민주화 시대는 대학이 그 시대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지털 감성 시대는 지금 대학이 이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으로 대학이 이제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대학으로 탈바꿈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학은 이제 밀립대학입니다. 7만 2천 명의 이제 이 도민, 시민들이 모여서 헌금을 내서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1인 소유화의 과정에 어떤 역사적 굴곡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학원 민주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해서 모든 것이 이제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러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 보면은 민주화가 최근에 그 속도 경영이라는 말에 비한다면 좀 느린 경영이거든요, 사실은. 민주화. 그러나 역시 느린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민주화적 과정을 통해서
느린 경영을 했다면 앞으로 이제 제2의 장학 시대가 저는 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학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요즘 사회적으로 뭐 반값 등록금 그렇습니다.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대학도 이제 속도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를 이제 그 세계화 수준으로 또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 미래로 가는 이런 수준으로 좀 승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민주적 소통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바탕에서 좀 더 이제 속도감 있는 결정을 통해서 이제 대학의 발전을 끌어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지금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질문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역시 취업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학교 전체의 현안이 사실 이제 학생들의 취업으로 지금 모아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이 어떤 긴 비전보다는 당장의 취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또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르네상스 또 아시아 르네상스라는 이런 강동원 교수님의 비전이 그런 아이들의 어떤 취업과는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르네상스 경애란 말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경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학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는 예. 학생들 교육에서 이 사회가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의 문제점은 정말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그런 예.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게 먼저 지금 예. 의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융복합 과정으로 개편을 하고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통속적인 그 지성의 전당이라는 개념 플러스 이제는 그 사회적 인재 육성의 전당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성의 전당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지만 예. 역시 학부모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좋은 일자리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학의 이제 본질적인 사명이 지성의 전당에서 이제 학생들 취업을 위한 산학 협력의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취업의 질과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과 사회 그리고 대학과 산학과의 튼튼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저는 취업의 질과 취업의 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취업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강동원 교수님이 어떤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읽었는데요. 일반 기업이나 사회 리더십과 달리 대학 안에서의 리더십은 또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면 좋은지 이 말씀하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예. 요즘 이제 사회적 그 기업가적 리더십과 대학의 리더십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는 기업의 리더십은 이윤 추구를 통한 사회적 공헌이고 예. 대학의 리더십의 본질은 그 가치 창조를 통해서 사회 공헌하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결론적으로 사회적 공헌은 저는 일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리더십 본질은 저는 통찰에 출발해서 봐요. 통찰. 예. 그리고 이제 통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대를 조명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시대 정신을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예. 필요하고 그런 통찰을 통해서 어떠한 그 문제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통찰과 결단, 이제 추진의 리더십은 어느 분야든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이제 의사지만 우리가 어떤 환자의 질병을 봤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할 과정과 우리가 리더십의 문제를 찾고 문제의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문제 솔루션을 찾아가는 해결을 찾아가는 이 방법은 하나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개인 대 개인의 리더십이 있지만 개인 대 집단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이제 개인에 의한 집단의 리더십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그 교육 가치가 중요하고 예. 또 연구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십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의 가치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그렇네요. 여기에 있다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학 구성원은 이제 저희가 주로 학생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학에 있는 교직원분들 또 이제 교수분들 이런 어떤 그 삼각축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데 제가 강동원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치과 교수시고 의사시지만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동원 교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그런 아시아 르네상스라는 어떤 대안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대학의 어떤 새로운 발전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